8년 전 제가 택시비를 대주며 불렀던 친구 미영이가 오늘은 BMW를 타고 왔습니다. 뒷좌석엔 골프채가 가득했고요. 저는 25년 전 그 그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살 때 재미로 봤던 그림 사주. 미영이는 40살 이후로 부자로 돈 걱정 없이 살 거라고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정확했어요. 사람의 운명이 정말 정해져 있는 걸까요? 20살이었습니다. 1984년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순이야, 여기 신기한 사주풀이 집이 있대. 그림으로 미래 보여준대. 단짝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린 10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 다니고 심지어 생일도 한 달 차이였죠. 그림 사주? 그게 뭔데? 사주 보고 나서 그림책으로 미래 모습을 보여준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때 저는 사주 미신과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한량의 술만 드시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어요. 오빠 둘, 언니 하나, 그리고 나.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미래에 관심이나 기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워낙 좋아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니 낡고 좁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림사주라고 쓰인 간판이 삐뚤하게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여기가 그림으로 미래를 보는 곳 맞나요? 미영이가 웃으며 할머니께 여쭤보았어요. 여기 생년월일씨 적어봐. 할머니께선 구겨진 종이를 저희에게 내미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생년월일을 한참 보시더니 서랍에서 큰 그림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자, 먼저 이 친구부터 볼까? 미영이 차례였어요. 할머니가 그림책 한 부분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림 속엔 중년 여성 한 명이 있었어요. 앞에는 아들 둘이 절하고 있었고 뒤로는 큰 집이 보였습니다. 이 친구는 40살 이후로 걱정 없겠네. 아들 둘을 낳을 거고 40 넘어서부턴 돈 걱정 없이 살 거야. 미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진짜요? 좋다. 미영이네 집은 저희 집보다 괜찮게 살았습니다. 미영이 아버지께선 구멍가게를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어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집. 그래서 미영이가 잘 살 거란 말이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묘해졌어요. 그리고 펼친 그림. 거기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혼자 앉아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치마폭엔 돈이 잔뜩 깔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혼자 살 거야. 자식도 없을 거고. 하지만 돈은 넘치게 많을 거다. 예술 쪽 일을 하게 될 거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남자들이 많이 좋아할 거야. 너를 흠모하는 남자가 많을 건데 정작 너한테 다가갈 용기를 못 내고 바라만 보고 있네. 너가 예쁘니까 연예인 하려나 보다.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혼자 산다고? 자식도 없다고? 당시엔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뭔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돈은 많네. 좋은 거 아니야? 미영이가 옆에서 말했지만 전혀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주집을 나온 뒤 저는 계속 그 그림이 눈에 밟혔습니다.
혼자 앉아서 가야금 연주하는 여자. 치마폭에 깔린 돈.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는. 그게 내 미래라고? 싫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고선 그날을 잊은 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저는 결혼하였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과 동네 지인들은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은 IMF와 상관없는 계통의 일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희 남편은 승진으로 인해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30평대 집도 샀고 차도 사고 조금씩 잘 살게 되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주변에 밥 사줄 수 있는 형편의 평범하지만 넉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한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너 미영이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미영이 지금 진짜 힘들게 산대. 남편이 직장 잃고 거의 거지꼴로 산다던데. 손에 쥔 전화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뭐라고?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데 애들 둘 키우면서 하루 한두 끼로 버티고 있대. 정말 안타까워.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미영이가 지금 거지꼴로 산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연락처를 겨우 알아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린 미영이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미영아, 나야 순이. 순이야. 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무 보고 싶다. 나 서울 사는데 만나자 미영아. 나 그냥 전양 살고 있어. 만나려면 버스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나한테 힘든 상황이야. 미안해. 아냐. 내가 택시비 줄게. 애들 데리고 와. 고마워 순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택시에서 아들 둘과 내렸는데 옷이 너덜너덜했어요.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손등은 트고 거칠었습니다. 미영아,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서로 껴안았을 때 미영이 몸에서 반지하 집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저는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아서 곰팡이 냄새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미영이 아이들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 있었어요. 얘들아, 이리 와. 엄마 친구야. 안녕하세요. 아이들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백화점 식당으로 갔어요.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시켜. 메뉴판을 보는 미영이 손이 떨렸어요. 난 뭐든 좋아. 미영이가 눈치 보는 듯해서 결국 제가 골라서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처음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미영이 아이들은 정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보는 제가 더 마음 아팠어요. 얼마나 굶었길래. 식사 후 아이들한테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미영이에게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줬습니다.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이야, 고맙고 미안해.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뭐가 미안해. 나중에 잘 되면 밥 사. 당연하지. 잊지 않을게. 고마워.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17년 전 그 그림 사주. 미영이는 40살 이후에 풍요롭게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뭐지? 3년 남았는데 바뀔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미영아. 응? 너 아들 둘이구나.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림 사주에서 본 것처럼 말이야. 기억나? 그때 아들 둘 낳을 거라고 했잖아. 아, 맞아. 근데 그것만 맞았어요. 그것 말고는 전부 틀린 것 같았습니다. 40살에 부자로 산다던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역시 사주는 믿을 게 못 되구나. 그러고 보니 저도 혼자 살 거라 했지만 결혼도 했고 딸도 있고 그림 사주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러 미영이와 연락이 다시 뜸해졌고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45살 되던 어느 봄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동창생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너 진짜 깜짝 놀랄걸? 왜? 미영이 완전 대박 났대. 돈 엄청 벌었대. 지금 강남에 아파트 사고 외제차 타고 다닌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영이가? 응, 내가 직접 본 사람한테 들었어. 완전 부자 됐대. 세상 오래 살고 봐야 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영이가 부자가 되었다고? 8년 전까지만 해도 거짓골이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예전 번호로 전화했더니 연결이 안 됐습니다. 번호를 바꾼 거죠. 어떻게 연락하지 고민하다가 동창생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겨우겨우 새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린 미영이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경쾌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미영아, 나 순이야. 순이야. 어머, 오랜만이다.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사느라 연락을 못했어. 잘 지내지? 나 소식 들었어. 너 요즘 잘 산다며? 응, 나 완전 요즘 살맛나. 순이야, 우리 만나자. 내가 밥 쏠게. 할 말이 참 많아. 미영이는 숨도 안 쉬고 행복한 목소리와 함께 제게 말하였습니다. 약속한 당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만색 BMW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설마 미영이 차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BMW가 제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미영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어요. 순이야. 미영아. 진짜였습니다. 미영이가 BMW에서 내렸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8년 전에 그 초라한 모습, 곰팡이 냄새나던 옷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뒷좌석을 보니 골프채와 골프용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골프 치러 다녀. 거의 매일 나가. 골프 여행도 자주 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이야 있잖아. 미영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정확히 40살 되던 해였어. 남편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났거든. 정말? 응. 건설 쪽이었는데 큰 프로젝트를 따냈대.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미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형편이 점점 좋아졌어. 반지하에서 나와서 빌라로 이사하고 애들도 학원 보낼 수 있게 되고. 잘 됐네. 미영이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냥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길래 사업 때문인 줄 알았지. 미영이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차에서 여자 목걸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따지고 난리 났지 당연히. 미영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댔는데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실토하더라고.
누구였는데? 몰라, 거래처 사람이었겠지 뭐.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엄청난 땅 부자라는 거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남에 빌딩 2채 가졌다고 들었고, 나이는 남편보다 5살 많은 이혼녀였어. 세상에, 그 여자가 내 남편한테 완전히 빠졌나 봐.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 얼굴 잘생긴 거. 미영이 남편은 동네에서 소문난 미남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미영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연락 왔어. 직접? 응.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 처음엔 안 나가려고 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나갔지. 미영이가 손가락으로 컵을 돌리며 말했어요. 만나보니까 그 여자 완전 부자 티 나더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이아 반지가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대뜸 말하더라고. 당신 남편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 대신 당신한테 돈을 주겠다고. 미쳤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처음엔 욕하고 나오려고 했어. 미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시한 금액을 듣고는 머리가 하얘지더라. 얼마였는데? 미영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5억. 뭐? 저는 놀라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혼해주면 위자료 명목으로 5억을 준다고 하면서 아이들 양육비도 따로 주겠다고 했었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받았어? 아니, 솔직히 솔깃했지. 가슴도 두근거리고. 애들 아빠랑은 이제 감정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애들 생각해서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라고. 그러고선 10억이면 이혼해 주겠냐고 하는 거야. 뭐? 10억?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1억만 있어도 지방에 아파트를 2채는 살 수 있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듣던 그런 일이 제 친구에게 벌어진 거라 생각하니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한 거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순이야, 그동안 나 혼자 애들 키우면서 거지꼴로 살았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었고 애들 급식비도 못 낼 뻔했어. 미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10억이면 나와 내 아들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남편은 뭐래? 남편? 그 사람은 뭐 그 돈 많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혼 노래를 불렀지 뭐. 그렇게 해서 미영이는 40살이 되던 해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10억의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새 출발을 한 거죠. 그 돈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 샀어. 다른 건물에 투자도 좀 하고 여유 있게 살고 있지. 아들들은? 큰애는 연예인 하고 싶다고 해서 연기학원 보내고 있어. 원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모델 같은 거 시켜볼까 해. 막내는? 막내는 나중에 장사하고 싶다길래 작은 카페 차려줄 생각이야.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순이야. 응? 기억나? 우리 20살 때 봤던 그림 사주. 응. 40살 이후로 돈 걱정 없이 산다고 했었잖아. 정확히 맞았어. 40살 되던 해에 이혼은 했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정말 잘 살고 있거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림 사주, 그게 정말 맞았던 거예요. 아들 둘에 40살 되면 부자로 산다고 했던 그 말. 미영이 그림 사주는 전부 다 맞았습니다. 미영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영이는 그때 봤던 그림 사주가 다 맞았어. 그럼 나는? 25년 전 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앉아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여자. 치마폭에 깔린 돈.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는. 나는 혼자 산다고 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 딸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사주는 안 맞은 거네. 왜 내 건 틀렸던 걸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집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급여가 삭감되고 그만두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인데? 당분간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안 좋은데? 최소 6개월은 힘들 거야. 그때 제 나이가 45이었어요. 그 후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 회사는 회복되지 않았고 집에서는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저축도 좀 하고 모아놓았어야지. 남편이 짜증을 내었습니다. 계속 잘 될 줄 알았지. 그렇게 튼튼하던 회사가 이렇게 나빠질 줄 알았겠어? 딸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학원비, 교복비, 책값 하나하나가 부담이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 다음에. 왜? 엄마 요즘 맨날 안 된다고 하잖아. 서연아, 지금 집에 돈이 없어서 그래. 딸아이 얼굴이 굳었어요. 알았어. 그 표정을 보는 게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2013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하자. 경기도로 가서 작은 집 얻고 내가 일자리 알아볼게. 남편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경기도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15평 빌라로. 남편은 재취업에 실패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고 이력서를 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어떡하려고 그래? 답답한 마음에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내가 일 나갈게. 당신이? 마트 계산원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 그 이후 저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마트 계산원 일이 쉽게 보였지만 막상 일해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짜증내는 사람도 많았고 이것도 못해? 라며 반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결혼식 비용은 모아야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남편은 집에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면접 어땠어? 또 떨어졌어. 다음엔 잘 될 거야. 모르겠어. 나 이제 지쳤어. 남편은 짜증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드러 누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 어느 날 미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순이야, 나 제주도 여행 왔어. 날씨 완전 좋아. 카톡으로 사진이 왔습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영이. 부럽다. 솔직히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왜 미영이는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그날 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 사주 한 번 더 봐볼까? 10년도 되었겠다. 동네 철학관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 역술가가 맞아줬습니다. 사주 보러 왔습니다. 생년월일시 적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역술가가 사주를 풀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손님, 혹시 자녀 있으세요? 네, 딸 하나 있습니다. 역술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 사주에는 자식이 없어요. 네, 저는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림사주 할머니께서 말해준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자식 없는 사주인데 자식을 낳으셨군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역술가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주라는 게 말이죠. 타고난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손님은 원래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사주였습니다. 그 대신 예술 쪽 재능이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주였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결혼했고 딸도 있어요. 네, 받은 게 있으니 내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역술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자식을 얻은 대신 큰 돈은 멀어진 겁니다. 원래 외롭게 살아야 돈이 들어오는데 외롭지 않으니 돈의 힘든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요. 다행히 자식복이 있으셔서 노후는 좋겠네요. 자식분 사주를 보니 공부도 잘하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사는 운명입니다. 역술가는 위로를 해주는 듯 마지막은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선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주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생각의 방향에 따라 언제든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맹신하기보다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좋은 것은 취하며 재미로 가볍게 보는 게 좋습니다. 철학관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원래 나는 혼자 살면서 돈 많이 버는 사주였다고?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애 낳아서 운명이 바뀐 거라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후회는 아니에요. 딸아이 서연이를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가 거실에서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서연아. 딸아이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우리 딸 예뻐서. 딸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맞아. 나는 이 아이를 선택했어. 돈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후로도 힘든 시간은 계속되었어요. 마트 계산원에서 식당 홀 서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루 종일 웃으며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얼굴 근육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긴 게 어디예요. 여보, 고생했어. 당신도. 우린 서로를 토닥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남편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해줬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고 안정성도 생겼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일자리를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버텼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님 맞고 소독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 딸아이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이제 내가 도와줄게, 엄마. 축하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 저희 집은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경기도 외곽의 20평대 아파트. 여보, 우리 다시 집이 생겼어. 서울 아파트를 팔고 10몇 년 만에 다시 내 집이 생긴 겁니다. 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제 나이 62살입니다. 어제 미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순이야, 오랜만이다. 우리 만나자. 그래, 좋아. 약속 장소에서 만난 미영이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에 잘 관리된 얼굴. 순이야, 요즘 뭐해? 나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 아직도? 힘들겠네. 뭐, 괜찮아. 미영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도 좀 쉬면서 살지, 힘들겠다. 괜찮아. 난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순이야, 사실은. 왜?
요즘 좀 외로워. 너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외로울 게 뭐가 있어? 돈이 있으면 뭐해? 곁에 아무도 없는데. 애들은? 큰애는 외국 나갔어. 모델 일한다고. 막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그렇구나. 남편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쓸쓸해. 새롭게 만난 남자친구들은 다 돈만 밝혀서 이젠 사람 만나기 무서워.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남편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고 핸드폰엔 딸아이한테서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20살 때 본 그림 사주. 혼자 앉아서 가야금 연주하는 여자. 치마폭에 깔린 돈.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었던 길.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힘들게 살았지만 따뜻한 가족을 얻었죠. 미영이는 그림 사주대로 살았어요. 아들 둘 40살 이후에 풍요로움. 하지만 대가가 있었어요. 남편을 잃었고 외로움을 얻었죠. 혼자 큰 집에서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며 사는 삶.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쓸쓸한.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미영이는 미영이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선택한 길을 살아온 거니까요. 어젯밤 딸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응, 서연아.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 말 한마디에 어깨에 뭉쳐 있었던 근육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불안했던 결혼 초기, 잘 살아서 남들에게 베풀었던 30대, 힘들었던 40대, 그렇지만 버텼던 50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내 노력과 선택에 따라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섭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휜 허리. 하지만 마음만은 풍족하고 따뜻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있고 주말이면 딸아이가 사위와 함께 놀러 오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영이는 지금도 BMW 타고 다니며 골프 치러 다닙니다. 돈도 많고 편하게 살죠. 하지만 가끔 전화가 와요. 순이야, 심심해. 얘기 좀 하자. 그럴 때면 1시간씩 전화 통화를 해줍니다. 친구니까요. 신년 운세, 사주풀이, 토종 비결, 그림 사주. 그건 100%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돈을 택할 수도 있고, 가족을 택할 수도 있고, 명예를 택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